우리 대한민국이 인공구조물을 통해 제칠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나서면서 이웃 나라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세계적인 통계정보회사 월드데이터 인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남북한을 합치면 섬의 개수가 7,979개로 세계에서 6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많은 수준인데요.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길이는 4,908km로 스페인 다음에 27위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적은 면적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해서 이웃 나라들이 빈번하게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하여 많은 국민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칠광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석유가 묻혀있는 해저로 알려지면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엄청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곳에 어떠한 땅이나 섬이 없어 영유권 확보의 당위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행히 과거 우리 정부는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칠광구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맺어 제칠광구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양국이 동시에 개발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일본 측에서 악용을 하는 바람에 제칠광구는 지금까지도 양국 어느 국가도 자원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028년 제칠광구 협정이 만료되는 순간 일본은 일방적으로 제칠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한 후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제칠광구 인근에 섬이나 육지 등이 마땅하게 없는 상황이어서 2028년 이후에는 우리가 제칠광구를 다시 찾아오는 것은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어도나 이어도에서 4.5km 떨어진 파랑초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일본이나 중국처럼 인공섬의 영토와 영해를 선포한 후 제칠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어도의 인공섬 조성에 앞서서 이어도 해상과학기지를 지어놓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토 최남단과 같은 성격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는 이어도의 근해에 접근하는 것이 다소 버거운 상태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어도는 제사광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역시 제칠광구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섬인데요. 때문에 이어도만으로는 여전히 제칠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버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서귀포 남동강 135km, 그러니까 제칠광구에 해당하는 해상에 규모가 큰 대형 해양관측 부위를 설치했습니다. 이 해상관측 부위는 제칠광구에 대해서 대한민국 스스로 어느 정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이라서 이웃 국가들에게는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제주 남부 해양관측 부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남측에 구축된 해양 영토에 설치된 구조물로 볼 수 있는데요. 설치된 수심은 120m에 이르며 주변으로부터 400m를 접근 금지 반경으로 설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 해상관측 시설은 제칠광구 해상에 놓여 있게 되어 향후 타국의 영유권 주장에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제주 남부 해양관측 부위는 이어도보다 남단에 있어 태풍이나 기상이변 현상을 적극 관찰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인근을 통행하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긴장하며 민감한 반응을 하는 나라는 놀랍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해양구조물을 통한 제주도 남해 해상, 그러니까 동중국해 일원에서 한국이 영유권을 넓혀가는 것에 매우 큰 긴장을 하며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당국은 대한민국의 제주도 해상에 설치한 해양관측 부위보다 많은 8개의 부표를 이어도 근해에 설치하여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의 장비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2028년 종료되는 한일 간 제칠광구 수역협정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며 일본과 협상을 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08년 제칠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 개발에 성공하자 대한민국 대신 중국과 공동 개발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제칠광구에서 중국과 일본은 철저하게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제7광구에 설치된 우리의 해상관측 시설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중국은 이미 제7광구 근해에서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광구는 중국에서 대한민국보다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2008년에는 일본과 중국 양국 간의 공동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공동 수역까지 설정하는 등 빅딜까지 성사될 뻔한 적이 있으나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됐고, 그 이후로는 양국의 중간 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채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시설물에는 해양 순시선용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된 것이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일 간 제7광구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이 되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7광구의 대대적인 개발 야욕을 드러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이어도의 동쪽에 있는 파랑초에 딩옌이라는 중국식 이름을 붙여놓고 해상과학기지를 설치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파랑초는 수심이 약 20m 수준으로 깊지가 않아서 해상과학기지나 인공섬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의 등대를 설치하기에 매우 알맞다는 분석이 나오는 암초입니다. 이어도와는 다르게 파랑초는 대한민국이 점유를 하고 있지 못해서 하시라도 중국에 의한 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7광구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해상구조물인 제주남부 해양관측 부위는 제7광구의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행사를 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제7광구 근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영유권 주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7광구 인근에 있는 암초인 파랑초의 이어도와 유사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적극적인 영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또 장단기적으로는 이어도와 파랑초의 인공섬을 건설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제7광구와 인근 해역에 대한 영유권 갈등에서 대한민국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7광구 해상에 더욱 다양하고 규모 있는 해양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잠재적인 분쟁국들의 우리의 이익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